당신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사람, 혹시 곁에 두고 계시진 않나요? 60대가 넘었다면 이제는 정리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웃으며 넘겼던 말, 예전엔 참고 지냈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크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젠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나의 하루도.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내 인생을 지켜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을 헐뜯는 사람. 살다 보면 어디에나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누구든지 헐뜯고 흉보고 남 이야기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피곤해집니다. 분명히 별말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무겁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나는 솔직한 사람일 뿐이야.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 솔직함이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겨져 있는지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도 뒷말뿐인 사람. 남의 인생을 논하면서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사람. 그들은 결국 당신에 대해서도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당신 이야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타인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화살을 방향만 바꾸고 나를 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게 되고 내 삶에 감사보다는 불만이 쌓인다는 겁니다. 타인의 흠을 들여다보다가 내 마음까지 흐려지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대할 때 경계심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기운이 나를 지치게 만든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 사람은 남 욕을 하지만 당신은 그 말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어져야 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고요함은 불필요한 사람을 멀리하는 순간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지 않는 사람으로, 무례와 비난으로 채워진 말 속에 당신의 하루를 허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당신을 웃게 해주는 사람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제는 관계보다 마음이 평온한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나요? 그렇지 않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이제는 평화로워야 하니까요. 60대 이후의 관계는 깊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 없이 누군가를 흉보는 사람과는 마음의 문을 닫으세요. 그 험담 속에 언젠가는 당신도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챙겨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연락 좀 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사실 나 필요할 때만 와줘라는 뜻이죠. 처음엔 한 번만 도와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탁은 요구가 되고 감사는 당연함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찾을 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급해서, 외로워서. 하지만 그 모든 말 뒤에는 늘 나를 위한 목적만 있을 뿐 당신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곤한지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괜찮은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번에도 도와줄 거라는 기대만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필요할 때는 자주 연락하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는 늘 바쁘고 멀리 있고 모른 척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선물입니다. 그건 쉽게 다뤄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심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제는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찾는 이유는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소중해서인가요? 소중한 사람은 당신에게만 기대지 않습니다. 함께 하려 하고, 당신을 배려하고, 무엇보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압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이 지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없으면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멀어지셔야 합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도왔는지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을 테니까요. 나이 들어서까지 이용당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용당할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무심한 사람에게 허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당신을 아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당신의 삶을 평온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는 게 습관이 된 당신에게 받는 걸 당연시하는 사람은 독입니다. 60대 이후엔 정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는 사람, 살다 보면 꼭 만납니다. 늘 옳은 척하며 당신의 선택에 하나하나 간섭하는 사람. 그건 하지 마.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널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이 말들은 걱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가두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대신 설계하려 하고 당신의 판단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택이 자기 뜻과 다르면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면 그걸 왜 하냐며 가로막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게 싫은 겁니다.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남겨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자신보다 더 나아질까봐, 당신이 독립적으로 빛날까봐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결정을 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삶이 자꾸 위축됩니다. 당신의 삶인데 왜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조종하는 삶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볼게.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려 하나요? 아니면 당신을 움직이려 하나요? 조종하려는 사람은 당신의 자유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더욱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불행한 삶은 잘못된 관계를 끊지 못할 때 시작된다. 누군가의 틀에 갇혀 살기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하고 남은 시간은 너무 아깝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당당히 걸어가세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이라면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니까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나이 든 사람에겐 도전도 설렘도 필요 없다는 듯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이 더 나아지는 걸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자신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말 앞에서 웃지 마세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침묵 속의 동의입니다. 늘 불만만 가득한 사람. 햇살이 비치면 덥다고 하고 비가 내리면 짜증을 냅니다. 음식이 맛있어도 뭔가 부족하다고 하고 사람이 친절해도 가식이라 말합니다. 세상 탓, 자식 탓, 몸 탓, 정치 탓. 하루 종일 불만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세상이 미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살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지만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도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사람은 말로 물듭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분위기, 그 모든 부정이 당신의 하루에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불평은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기쁨은 조용히 옆에 머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믿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손해봤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걸 세지 않고 잃은 것만 셉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그 불만이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처음엔 공감하려 애쓰지만 나중엔 감정이 다 소모되고 내가 뭔가 잘못한 듯 죄책감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늘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타인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합니다. 자신은 후련해질지 몰라도 당신은 매번 그 무게를 짊어집니다. 이제는 판단할 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무게가 되나요? 당신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평온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부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침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방패가 아닙니다. 감정을 받아주는 쓰레기통도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불만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는 결국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겁니다. 그게 배신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참 괜찮다고, 사람도 괜찮다고, 사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결코 작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마음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평온하게 살고 싶다고. 이제는 그렇게 사세요. 당신에게 평화로운 하루를 주는 사람들과 가볍게, 따뜻하게, 잔잔하게 살아가세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더 적게 만나고 더 깊이 나누는 시기이다. 그게 인생 후반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소중합니다. 그 하루를 매일 탁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60대를 넘기고 나면 사람을 많이 보다 바르게 만나야 합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늘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제는 그들과 거리를 둘 시간입니다. 다정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헐뜯는 사람, 항상 당신보다 자신이 먼저인 사람, 그들은 더 이상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의 이야기, 지켜온 관계만큼의 무게, 그 안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당신을 쉽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자르며 무시하고 당신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며 심지어는 당신의 마음을 농담처럼 넘겨버리는 사람. 그들은 당신을 조용히 깎아내립니다. 그 나이에 뭘 알아? 에이,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그 말들은 겉으론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분명한 무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나이를 이유로 깎아내리고 당신의 생각을 틀림으로 간주합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별거 아닌 것처럼 넘깁니다. 그건 그냥 말투가 아닙니다.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높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겪어온 감정, 말 속에 담긴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겨울을 지나온 사람이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가볍게 깨는 사람, 당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익숙함에 기대어 막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 당장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두어야 합니다. 왜냐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어느새 자신을 작게 느끼게 되니까요. 당신은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태도에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을 쉽게 판단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도 됩니다. 60대를 넘어서면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존중 없는 말투, 무례한 농담, 가벼운 취급, 이 모든 건 그저 작은 행동이 아니라 당신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말들입니다. 존중은 나이와 상관없고 지위와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당신의 곁에 있을 자격은 없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지, 당신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존중받고 싶은 삶, 이제는 직접 선택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그 어떤 평가보다 더 깊고 더 빛나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인생의 전반부는 남에게 맞추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럴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지칩니다. 좋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을 남기세요. 관계를 정리해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누구를 끊어낸다는 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당신의 인생은 편안해집니다.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침묵이 반드시 성숙한 태도인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 그 결심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평온하게 바꿔줍니다. 남은 인생은 짧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니까요. 그 따뜻함을
더 이상 차가운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늘 내가 참고 맞춰야 하지? 나는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지? 그 질문은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고 나누고 의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어떤 관계는 천천히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늘 상처만 남는 관계. 기대는커녕 내 마음을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사실 관계라는 이름의 소모전일 뿐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시간이 쌓였다고 사랑이 자란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저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란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당신이 빛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 인생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당신의 기쁨에 침묵하고 당신의 아픔엔 무관심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 인생의 짐입니다. 살면서 중요한 건 사람을 넓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과 얽혀 살아가기보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차가운 이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하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더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리를 미루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반복해서 다치게 만드는 관계는 미련 없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가볍게 숨 쉴 수 있었구나.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억지로 이어온 인연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닿는 관계. 편한 말보다 진심이 오가는 관계.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아온 시간보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맞춰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에서 당당히 걸어 나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당신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평화로운 것이 여러 속의 외로운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 인생은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젠 놓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끼는 사람과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만 눈을 맞추며 살아가세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이 누려야 할 인생입니다. 말없이 거리를 두는 용기,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배려입니다. 60대 이후 관계의 정리는 선택이 아닌 삶의 지혜입니다. 당신을 위한 조용한 다짐.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무너졌고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속이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았고 웃으면서도 울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용히 나 자신에게 다짐해 봅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자고.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겠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내 마음을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로 나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해도 되는 사람에게만 기대겠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하다 다치는 일은 이젠 멈추겠습니다. 거절이 미안해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오던 나에게 이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나를 이해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대신 필요한 말은 조용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지 않겠습니다. 조용한 다짐이지만 그 안엔 지난 시간의 눈물이 담겨 있고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던 나의 하루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나는 누구보다 나에게 솔직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존중하겠습니다. 사소한 감정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도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만해도 괜찮아. 이젠 너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이야. 이제는 더 단단한 내가 되겠습니다. 외로워도 흔들려도 스스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친 날엔 혼자만의 공간으로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기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들을 누군가가 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해주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짐합니다. 앞으로의 나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챙기겠다고. 외로움이 올 때는 스스로를 꼭 안아주고 불안이 밀려올 때는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겠다고. 누구보다 내 마음을 믿고 내 선택을 응원하며 살아가겠다고. 이 다짐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다짐이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조용히 다짐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외치면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한마디로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이 당신 마음을 정리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은 곁에 두지 마세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당신을 편하게 하는 사람, 당신의 침묵조차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지켜야 할 평온이고 진짜 노년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별책놈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